이거를 나눠주세요 하고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왜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어떨 때 하나,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순간에 상속인들한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돌아가시는 순간에 등기 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모든 상속인들에게 공유관계가 된다는 거거든요. 또 포괄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부동산은 누가 갖고, 자동차는 누가 갖고, 예금은 누가 갖고가 아니고 부동산에 관해서도 지분대로, 자동차에 관해서도 지분대로, 예금도 지분대로 갖게 되는 것이 포괄적인 승계입니다. 이거 돌아가시면 상속은 그냥 이루어진 거죠. 그랬을 때 상속인들끼리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생전에 받아간 것도 없고 지금도 공평하게 나누면 된다,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야, 우리 이렇게 나누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지분대로 나누고 예금은 이렇게 찾아서 누가 가져가고 자동차는 누가 갖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렇게 분할 협의를 하시면 끝이 납니다. 공유관계에 있던 상속재산을 각자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가정법원에다가 우리 상속재산이 이만큼이고 상속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나눠주세요 하고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왜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특별수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거, 또 하나는 유언으로 이거 너 가져 하고 준 거, 이런 것들을 특별수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상속인별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생전 증여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되다 보니까 수십 년 전에 증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경우는 나 잘 모르겠다, 안 받았다. 그 다음에 수십 년 전에 증여한 거를 얼마로 계산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서 가정법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본인이 받았냐 안 받았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특별수익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법원으로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속인들 중에 일부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버님이 저 아파트를 살 때 내가 돈을 얼마 들였어. 그러니까 저 아파트 중에 예를 들어서 5분의 1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미리 계산해 줘. 또 하나는 내가 부모님을 30년을 모시고 살았어. 그래서 내가 다 생활비를 대고 병원비 대고 부모님을 그렇게 모셨어. 그러니까 나한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 줘야 돼 라고 상속인들 중에 일부가 주장할 때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상속인들끼리 좋아, 50%는 그럼 네 거야, 이렇게 쉽게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여분은 상속인들이 인정하고 나머지를 그럼 우리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자, 그러면은 가정법원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다툼이 생길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나 인정 못하겠다, 내지는 네가 한 게 왜 50%냐, 이렇게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나머지 재산이 얼마고 옛날에 가져간 건 얼마고 다 따져가지고 나눠야 되는 기여분이 있을 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가정법원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일부 상속인들한테만 편파적으로 생전 증여가 되거나 유증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야,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아, 다른 사람만 다 주고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또 법에 유류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는 유류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유류분 액수를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 유류분 문제가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유언의 자유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주고 싶은 자녀한테만 상속재산을 주겠다. 아니면은 상속인들한테는 안 주고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사회에 내가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럼 나머지 상속인은 어떡하냐? 그때 생기는 게 유류분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거는 사유재산제도가 인정이 되면 유언의 자유도 인정이 돼야 된다. 때문에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유류분만큼도 받지 못한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재산이 물론 부모님이 버신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님 혼자만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냐? 특히 배우자의 경우는 더 그렇죠. 어떻게 그게 남편의 재산만이냐? 내 재산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유류분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류분이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로 가서 거기서 특별수익, 즉 생전증여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유증으로 되는 거는 얼마인지, 남은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지를 계산해야 유류분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상속재산이 협의해서 편파적이지 않다면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나누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생전증여나 유증이 편파적이다. 나는 기여분이 있다. 나는 유류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심판 청구로 갔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때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미리 받은 상속인들의 생전증여가 언제 있었는지, 얼마나 줬는지, 그게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이런 자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심상속 서비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셔야 되고, 거의 준 게 확실한데 지금 찾아낼 수는 없다. 그러면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행정안전부나 또는 국세청 같은 데에서 세금 내역이라든가 또는 등기 상황 이런 거를 고려해서 거기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어떨 때 되는지, 그리고 또 거기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